자, 동탄고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3번부터 볼 거고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값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 절대값 x-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k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x의 범위가 마이너스 5 더하기 k보다는 크거나 같고 5 플러스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범위 등장했고요. 두 번째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수직선에 그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확정적으로 그을 수 있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범위와 자 4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 먼저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로 이쪽 영역을 그려줄 건데요. 수직선에 그려줄 건데 분명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수직선에. 근데 제가 요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K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5 플러스 K를 갖다 놓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겹쳐져 있는 여기가 출발이 정수의 출발이 5부터 출발해서 6 가고 7 가고 이런 식으로 정수가 갈 건데 더했을 때 7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왼쪽으로 좀 요렇게 더 옴으로써 마이너스인 녀석까지 함께 정수인 마이너스 녀석인 녀석도 같이 가져가가지고 합이 7이 되도록 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겹친 게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겠죠. 그럼 더했을 때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오른쪽에서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왼쪽에서 마이너스 4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5 플러스 K의 값이 분명히 4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4보다는 좀 작아도 되겠죠.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면은 마이너스 5를 포함시키는 거니까 안 되죠, 지금. 따라서 K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오른쪽에서 이번에 5 플러스 K 얘 때문에 정수 6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5 플러스 K는 분명히 6보다는 어디 있어야 되죠, 지금? 6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되죠. 그 다음에 7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럼 요거 두 개를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 K의 값은 실제로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실제로 4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5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x-n이 2보다 크다 와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 풀어줄게요. 지금 바로 자 x-n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n이 2보다는 크다.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플러스 n 그리고 x가 2 플러스 n보다 크다. 첫 번째 범위 나왔네요. 요거 표시. 두 번째 x-4, x-12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자, 그 겹친 게 자연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자, 바로 그릴게요.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요 빨간색으로 요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을 지금부터 그릴 건데 자, 우선 n이 자연수예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나 2 플러스 n이 전부 다 정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쨌든 그려질 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기는 할 건데 요 사이에 정수가 실제로 3개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즉 2개가 칸수가 4칸이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게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요 왼쪽 요런 데 있었다고 쳤을 때 4칸이 떨어져 가지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정수의 개수가 중요하니 5, 6, 7, 8, 9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4칸 떨어졌다. 1칸, 2칸, 3칸, 4칸 떨어져 있는 여기에 이렇게 범위가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수가 실제로 8, 9, 10 3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부분 8 놓고 9 놓고 방금 했던 마이너스 2 플러스 n을 한 칸 땡겨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4칸 떨어져 있는 1칸, 2칸, 3칸, 4칸에다가 표시. 자, 그러면 겹친 걸 찾아보면은 자연수가 실제로 2개밖에 안 나오죠. 9랑 10. 자, 그러니까 얘는 논리에 맞습니다. 즉 여기 8이라고 하는 값에 n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n의 값은 일단 6이 확정이 났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2 플러스 n으로 설정했던 요 영역을 한 칸 더 땡겨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랑 4칸 떨어져 있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지금 가게 되겠죠. 그럼 자연수가 실제로 4를 하나 가져가게 되고 10을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것도 논리에 맞죠? 2개를 가져갔으니까. 그럼 n이 그때는 7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조금 지우고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자, 이번에는 한 칸을 더 땡겨야 되겠죠. 한 칸을 더 땡겨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n을 갖다 놓고 4칸 떨어져 있는 여기에 가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수가 이쪽에서 가져가는데 4, 5 2개를 가져가죠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2개인 게 맞습니다. 따라서 n이 8일 때도 가능합니다. 한 칸이 더 멀어지면 문제가 되죠. 저희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는데 왼쪽에서 자연수를 지금 3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4랑 5랑 6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지금부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6이랑 7이랑 8을 n으로 가져갈 수가 있네요. 그럼 전부 더했을 때 6, 7, 8을 더해주면은 2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게 x의 4제곱, x제곱 등장했습니다. 보자마자 판단해야 되는 건 이게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이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하고요. 바로 x제곱을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대문자 a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a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제로다.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라고 지금 나왔고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a가 1이면 모든 실근의 곱이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억을 먼저 좀 풀어볼게요. a에다 실제로 1을 대입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자 a 그다음에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는 제로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은 0 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4와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a가 애초에 x제곱이었기 때문에 x제곱이 마이너스 4인 거 하나랑 x제곱이 3인 건데 당연히 여기서 실근을 가지는 것은 양수인 쪽 x제곱이 3인 쪽이겠죠. 따라서 x의 값은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니까 일단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니은을 볼 건데요. 자, 니은은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치환을 하고 만들어 놨던 이 모양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얘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를 a-5와 a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두 개를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첫 번째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2는 0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a 마이너스 5와 두 번째 a 플러스 2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a의 값이 x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x값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5와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실근과 허근을 전부 다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5랑 a 플러스 2를 비교해 봤을 때 a의 값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a-5가 작고 a 플러스 2가 큽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이고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이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즉 이쪽 오른쪽 부분이 실근 쪽을 해당하는 거고 왼쪽 부분이 허근 쪽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다는 건 요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이 실제로 2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a의 값이 2니까 허근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는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i 되겠습니다. 곱했을 때 둘을 곱하면 3이죠. 그죠? 둘을 곱하면 3이니까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은 이쪽에다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좀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 좀 볼게요. 요것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x가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5였고요. x가 두 번째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저희가 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실근과 허근을 전부 다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부분 a 플러스 2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a 마이너스 5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실근 허근을 전부 다 가지겠죠? 따라서 a의 범위를 좀 단정을 지을게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수인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제곱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당연히 실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정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실수 쪽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일단 a가 요 범위 내에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가능하네요. 지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가능한 상태가 되겠네요. 루트 안에 있는 a에다 넣었을 때 제곱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개 더 나오죠? 2도 나오게 되겠네요. 2를 넣으면은 루트 4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세 개를 전부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디귿도 맞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6번도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가 4차가 나왔네요. 4차식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 최고차 항계수가 1이고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와 hx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를 전부 다 좀 봐볼게요. 가를 보니까 방정식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항식 fx는 나를 보면 fx는 두 다항식 gx, hx를 인수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우선 fx 자체가 지금 gx랑 hx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왜? 나에서 인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gx랑 hx를 인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곱의 표현. 물론 뒤에 뭔가 좀 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가 내용이 fx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 fx 상태가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 인수분해 될 수 있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겠죠. 뭐 3차랑 1차가 곱해져 있는 이런 인수분해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 2차랑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2차 1차 1차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는 게 두 번째 것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차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는 순간 무조건 뭐가 되죠?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1차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x-2 이런 식으로 인수가 등장했다고 치면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fx는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2차, 즉 두 개의 인수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gx랑 h의 곱으로도 표현된다 그랬으니까 gx랑 hx가 전부 다 2차구나. 여기까지 흐름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문장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랑 hx가 있다고 했으니까 gx도 x제곱으로 출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hx도 이렇게 x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나에서 뒤에 문장에서 여기서 또 보면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 자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x라고 하는 걸 gx로 나눴을 때 중요하죠? 몫이 1입니다. 두 개가 전부 다 최고차항 계수가 1로 통일이 되었고 차수도 똑같기 때문에 몫을 1이라고 단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여기서 상황에서. 자, 저희가 이 gx를 갖다가요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요런 꼴로 좀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놨다는 건 hx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x제곱 플러스 c-4의 x에다가 플러스 d 마이너스 몇이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hx랑 gx를 뭐 할 거냐면은 곱할 거예요. 곱해서 그것이 fx다 라고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gx 곱하기에 hx. 자, gx가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그 다음에 hx가 x제곱 플러스 c-4x 플러스 d-1입니다. 자, 이거를 곱한 게 fx다. 여기 fx다. 달리 곱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좀 없어 보여서 자, 곱한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곱한 걸 바로 써드릴게요. 자, 곱한 상황을 요거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2c-4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d-1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c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c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d x 플러스 d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하고 저희가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랑 똑같다라고 나야 되는데 만만한 게 여기 숫자 6이죠. 그죠? 플러스 6. 얘가 6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데려오면 d 곱하기 d-1이 6이기 때문에 d제곱 마이너스 d-6은 0입니다. 따라서 d의 값이 실제로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은 2개가 나오는데 3하고 자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d의 값이 2개가 나왔다고 해서 둘 다 해본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쪽으로 아까 올라왔을 때 여기로 올게요. 자, gx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 녀석. 자, gx를 데려올 거예요. 자, gx가 애초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습니다. 자, 저희 요거 판별식 써보면 c제곱 마이너스 4d거든요. c제곱 마이너스 4d. 근데 문제는 뭐냐면 c제곱은 죽었다 깨나도 양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라고 하면 안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d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요 전체적으로 양수가 나오게 돼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니까 실근을 가지게 되겠죠, 얘가. 아, 근데 문제에서 gx랑 hx를 곱한 녀석이 어쨌든 fx인데 fx는 실근을 안 갖는다고 했습니다. 실근 안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은 gx가 실근이 등장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d는 무조건 3이라고 하셔야지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는 3으로 결정이 났어요. d가 3이다. 그럼 그 3을 다시 한번 이쪽 식에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2c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5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c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c 마이너스 12x가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위의 식이랑 계속 비교하고 있었죠? 이 위의 식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었죠? 자, a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 2c-4는 a 플러스 2라는 식과 5c-12가 a라는 식을 연립을 하면 a의 값이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걸 갖다가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면은 a가 마이너스 그럼 c는 a가 마이너스 2면 c가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c가 2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값이 지금 1이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b의 값도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구하라고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정답은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동탄고 1학년 두 번째 프린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쭉 4점짜리를 찾아보니까 이게 7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봤는데 패드에다가 풀기가 좀 힘들어요. 패드에다가 풀기가 좀 너무 케이스가 많이 구분되길래 요거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칠판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4점짜리. 자, 우선 요 식을 첫 번째 식, 요번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연립부등식 나왔고 자연수의 개수, 겹치는 영역의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인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스타일의 문제는 지금 프린트를 풀어보면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번 학교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1번을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1번 절대값 나오는 거에 대한 풀이 바로 우리 구할 수 있죠. ax-1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 가 마이너스 21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습니다. 자, 두 번째 풀어보면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바로. 자, 그럼 요걸 통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볼 수가 있어요. ax의 범위는 구할 수가 있죠. 양변에 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0과 22 사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A를 갖다가 나눠주고 싶긴 할 텐데 A를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부등식에서는. 그죠? A의 뭘 모르니까? 부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스타일이 A의 부호를 두 갈래로 갈라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따져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한번 풀어볼게요. A를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A분의 마이너스 20이다. 그리고 A분의 22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풀게요. 이때 연립부등식을 하겠습니다. 수직선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1보다 크다. 그려줬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A분의 20하고 A분의 22가 나왔는데 A가 현재 정수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부호가 다릅니다. 지금 두 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1보다 작다, 하나는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자연수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영역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20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A분의 22다. 자, 그러면 자연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와 3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A분의 22의 존재 위치 자체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죠. 따라서 A분의 22의 위치는 3과 4다. 저희가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죠. 저 A분의 22가 실제로 저 3이나 4에 진짜 위치했을 때 괜찮은가를 따졌을 때 4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A분의 22가 4여도 자연수를 두 개를 갖는데 3이면 안 되죠. 만약에 3에 들어가는 순간 자연수를 한 개밖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 풀어보면 A를 곱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왜? A가 양수니까. 그럼 3A가 22보다 작고 4A보다는 22가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두 개 풀어주면은 A의 범위가 3분의 22보다는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2보다는 어때야 된다? 좀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현재 지금 한 5점 몇 정도가 되죠? 정확한 값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물어보는 게 정수값만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필요 없고요. 얘는 7점 몇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실질적으로는 6과 7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죠? 자, 저희가 A가 두 번째 상황은 A가 이번엔 0보다 작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A로 나눴을 때 부등호방이 전부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가 여기가 A분의 22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20.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치를 체인지 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부등식의 수직선으로 옮겨주면 부등식을 수직선으로 옮겨주면 먼저 1보다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범위가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겹친 영역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가 A분의 22,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20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2, 3이 들어갈 수 있고 3과 4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4는 상관없죠. 마이너스 A분의 22, 4여도 괜찮습니다. 두 개 가져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저희 곱해야 되는 게 몇이냐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야 됩니다. 양변에다가 다.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곱해서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가 2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됐지만 뭐가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이너스 3A가 20보다 작다 풀어줄게요. A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 보다는 커야 하고요. 요쪽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가 되겠네요. 대략 봤을 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한 6점 몇 정도가 되고 있네요. 지금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의 정수가 등장을 했죠. 6과 7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부등식이 등장을 했으면은 두 갈래 길로 갈라줘야 되겠죠. 자,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한 개와 2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앞쪽에 있는 요 녀석은 좀 생각보다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2x랑 2x가 지워집니다, 지금. 그리고 a가 그냥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온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럼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오른쪽만 좀 신경을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쪽 변으로 전부 다 넘겨줘서 2차 부등식을 풀어준다는 느낌, 한쪽 변은 0을 만들어주고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x제곱 마이너스, 자, 4x 플러스 2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로 봐줘야 합니다.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고 확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x축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x축의 위치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나 라고 하면은 언제나 저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언제나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경우를 이게 만나는 경우 얘기하는 거에 좀 삐뚤어졌는데, 자, 그럼 두 개의 경우를 한꺼번에 저희가 얘기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를 합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짝수 공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a는 실질적으로는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아까 저희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까지 같이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실제로 구해주면은 1과 20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실제로 21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를 좀 봤는데 일단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좀 등장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수 한 개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확정, 단정을 일단 문제를 보기도 전에 일단 1이라는 실근을 한 개 갖는구나, 실수인 근을 하는 게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쪽 2차 쪽에서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 베타, 감마. 자, 근데 포인트가 있죠.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1이라는 근이 누구인지 안 나온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 힌트를 좀 어디서 얻을 거냐면은 요 녀석에 대한 힌트를 저기 있는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다 라는 거에서 좀 힌트를 좀 얻을 건데요. 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게요. 자,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저 안에 들어있던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일단 무조건 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곱을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9i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애초에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뭐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허수가 나오려면인데 만약에 요 2차인 요쪽 범위에서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2알파랑 2베타를 더하면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근데 이 녀석은 확정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마가 어쨌든 1이라고 단정을 지은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알파랑 베타가 2차 쪽의 근이었고 감마는 1이라는 근으로 단정을 지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제를 시켜야 돼요. 즉 감마가 1인 경우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1이다 라고 볼 것이고요. 베타와 감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두 개의 근이 되겠다라고 일단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짓고 갈게요. 그럼 이 녀석을 알파다. 얘가 알파다. 이런 식으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 알다시피 베타라는 근하고 감마라는 근이 허수. 근데 근입니다. 허근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느냐? 켤레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켤레근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한 게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켤레근 자체를 좀 설정하고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베타와 감마를 갖다가 베타는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DI다. 예를 들어 감마는 C 마이너스 DI다 라고 단정 짓고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 하겠습니다. 자, 2알파 2 그 다음에 2베타는 자 2C 플러스 2D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C 플러스 DI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9I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2 플러스 C인데 지금 오른쪽에 지금 실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C는 일단 마이너스 2다. 자, 조금씩 풀리죠. 자, 그 다음에 3di가 실제로 몇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9i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d의 값은 뭐가 나오고 있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베타 감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타 감마가 켤레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를 C 플러스가 아니죠. C가 나왔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i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라고 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입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지금. 먼저 4 더하기 알파는 알파 값이 아까 전에 1이라고 했기 때문에 5. 자, 곱하기. 그 다음에 4 더하기 베타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3i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감마 같은 경우에는 틀렸네요. 이게 4 플러스 베타가 틀렸네요. 4 플러스 베타가 2 더하기 3i네요, 지금. 그 다음에 4 더하기 감마가 2 빼기 자꾸 틀리네요. 2 마이너스 3i가 되겠습니다. 자, 다 곱하면 4 플러스 9 곱하기 5. 그럼 13 곱하기 5 해서 정답은 65가 실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16번이 아니구나. 15번.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나왔는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지금 K라는 미지수 하나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긴 했는데 우선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조리제법 할게요. 자, 하면 1 마이너스 6 K 플러스 8 마이너스 2K 그러면은 이 녀석을 2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게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K에 2K. 자, 그러면 저희가 인수분해가 됐어요. x-2라는 인수 뽑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실근을 한 개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2라는 실근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 당연히 지금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이쪽 3차 방정식 쪽 여기 파트를 좀 봤을 때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건 저희한테 힌트를 준 거죠. 뭘 힌트를 준 거냐?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전부 더해서 몇인 것이다? 6인 것이다 라고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구했던 실근 2를 갖다가 알파에다가도 넣어보고 베타에다가도 넣어보고 감마에다가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해볼 일은 알파가 만약에 2일 때다. 그러면은 이때는 베타 더하기 감마가 실제로 몇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4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2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감마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더 주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저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알파가 2라고 했기 때문에 4 더하기 베타는 2감마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두 개를 갖다가 연립을 하면은 베타랑 감마가 나오겠죠. 자, 실제로 베타 값이 3분의 4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감마 값이 그러면 3분의 8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연립방정식을 하면. 자, 그러면 여기를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게 하나 더 있죠. 알파랑 베타랑 감마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가 2인데 베타가 지금 더 어때요 지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럼 뭐가 틀린 거다? 알파가 2라고 났던 처음에 났던 가정이 지금 현재 지금 틀린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살짝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베타가 두 번째 상황, 베타가 2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베타에다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6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감마가 4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알파 더하기 감마가 4인 상황. 자, 그 다음에 원래 주어졌던 식인 2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감마다 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베타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알파 더하기 2가 2감마다.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되겠죠. 2배 해서 연립을 하면은 알파가 자 2분의 3이 나오고요. 감마가 2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베타가 2였죠?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감마의 크기 차이가 지금 맞았습니다.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 차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감마에다가 2를 넣는 걸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정답이 맞았다는 건 K값이 특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춥니다.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 뭐 감마까지 해보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어쨌든 알파가 현재 지금 2분의 3, 베타가 2, 감마가 2분의 5인 상태에서 저희는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이용해야 되겠네요. 세 근의 곱인 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5의 값이 2K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K의 값이 4분의 15. 정답은 실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좀 등장을 했고 보자마자 느껴지죠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완전 똑같습니다. 치환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저희는 a라고 치환을 할게요. a가 2x제곱 플러스 kx다. 그럼 식이 구조가 a제곱 플러스 10a다 플러스 16이다 는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지금. 자, a 플러스 2 a 플러스 8는 0이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첫 번째 식은 2x제곱 플러스 kx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2x제곱 플러스 kx는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은 0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쪽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식 2차니까 스탠다드하게 실근 두 개,
두 번째 식도 스탠다드하게 2개니까 원래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 2개 갖고 여기서 빵개 갖고 여기서 빵개 갖고 여기서 2개 갖고 여기서 1개 갖고 여기서 1개 갖고 이런 3가지 타입으로 봤을 때 실근 개수가 2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경우 있죠. 지금 저희가 봤던 요 3가지 경우를 전부 다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긴 할 건데 요 3번째는 풀어볼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느냐? 실제로 1번식과 2번식의 판별식은 달라요. 왜냐면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K값이 나오는 게 분명히 다를 텐데 겹쳐야 됩니다. 그 K값이. 그러니까 한 가지 값으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면은 판별식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판별식이 다시 쓸게요.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저희가 썼을 때 뭐가 나오느냐? K제곱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64가 되죠. 자 근데 요 3번째 경우인 얘를 풀면 둘 다 0이라고 봐야 되는데 K의 값이 1번 같은 경우에는 4랑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과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즉 그래서 요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없는 경우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경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요 녀석 첫 번째 범위를 풀어줬을 때 저희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K가 4보다 크다. 요거는 K가 마이너스 8과 8 사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겹치는 녀석이 어느 녀석이냐 수직선을 그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빠르게 그려야 돼요. 하나는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볼 게 없어요. 이쪽은 자연수가 없고 이쪽은 자연수 5랑 6이랑 7이 있네요. 자 일단 5, 6, 7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봐야죠. 여기 0개 2개인 거 0개 2개인 거 그러면 첫 번째 거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고 두 번째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경우는 자 그럼 이 녀석은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K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고 K가 8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에 마찬가지로 그려보았을 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8보다 작고 하나는 8보다 큽니다. 겹치는 게 없네요. 지금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아예 겹치질 않습니다. 그럼 되는 거는 아까 만들었던 5, 6, 7만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럼 합을 구하면 실질적으로 18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7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계속 이 스타일은 계속 나오죠, 지금.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부터 풀어주도록 할게요. x-k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다. 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x-2랑 x-9. x가 2랑 9 사이가 되겠네요. 자, 요거까지 x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다. 아이고. 여기는 4 플러스 k다. 수직선에 좀 그을게요. 완벽하게 그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2에서부터 9까지다. 가 되고요. 두 번째 거 범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네요, 지금. 그럼 사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 플러스 k보다 크고 이렇게 4 플러스 k다. 이러면 3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개. 그럼 누구를 갖죠?
여기 가져야 되는 녀석이 3과 4와 5를 3개를 가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 4 플러스 K의 값이 분명히 5랑 6 사이여야 되겠네요. 지금 5랑 6 사이여야 되는데 6이면 안 되겠죠, 지금? 6이면은 정수를 4개를 갖게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5는 가져도 되죠, 지금? 5까지는 와도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조금 왼쪽에 그릴게요. 숫자를 좀 많이 써야 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실제로 3개여야 되니까 8, 7, 6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저 4 마이너스 K K-4의 범위가 5랑 6 사이여야 되는데 6은 가져도 되겠죠, 지금 현 상황이. 근데 5면은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K의 범위가 9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9랑 9 범위가 있는데 이렇게는 못 들어가냐. 자,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고 4 플러스 K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랑 4 플러스 K가 일단 8칸 정도는 나요. 무조건 8, 9칸이 8개, 9개 정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K가 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수가 3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수 K의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0이다. 그럼 2개를 더하면 11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8번 해볼게요. 우선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왔는데 일단 포인트를 살짝 잡으면은 둘 다 일단 2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1번식, 이 녀석을 2번식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겹치는 범위가 이 녀석이 나와야 된다가 중요하거든요. x가 p보다 작다. 근데 요거를 먼저 약간 수직선에 그렸을 요런 느낌의 겹치는 범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2번 경우, 요 1번, 2번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다 한번 좀 따져봤을 때, 자,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자, 수직선에서 이렇게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영역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의 값이 만약에 양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음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A 플러스 B, 최고차항 A 플러스 B가 양수가 될 때 이렇게, 음수가 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지금 두 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곱으로 해서 곱의 법칙으로 4개의 총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 범위가 나올 수 있는 애가 있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조합을 해봤을 때, 요 두 개를 갖다가 조합을 해봤을 때 겹치는 범위를 따져봐도 한쪽으로 쏠려나가는 요 범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저희가 묶었을 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묶었을 때도 한쪽으로 쏠리는 범위가 안 나오고, 요렇게 만들었을 때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수직선을 진짜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했으면 이쪽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가 P라고 하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도 분명히 겹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1번과 2번 부등식을 2차로 풀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범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1번식하고 2번식 둘 중에 한 개는 1차식
1차 부등식이거나 아니면 둘 다 1차 부등식이거나를 저희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가 0이거나 A 플러스 B가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둘 다 0이어도 일단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둘 다 2차일 때는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둘 다 0인 거예요. 둘 다. 이건 AND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때 저희가 한번 풀어봤는데 저 1번씩하고 2번씩을 진짜 A에다 0을 넣고 A 플러스 B에다가 진짜로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A에다가 0 들어갔고 A 플러스 B에 0이 들어가면은 1번씩부터 좀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1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0인 경우에는 아예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이고 A 플러스 B는 0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식은 1차식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자, 2번식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A가 0일 때를 먼저 보았을 때 1번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A에다 다 0 대입하면은 BX에다가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B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X가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을 저희가 푸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양변을 갖다가 B로 나눠줘야 되는데 B로 나눴는데 B가 만약에 음수면은 요렇게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게 요 영역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B는 무조건 우리가 양수라고 단정을 짓고 가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자, B가 양수다. 그래서 저희가 풀었을 때 X가 마이너스 B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밑에다가도 같이 도입을 할 건데 현재 지금 b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x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 상황에서 B가 양수라면 이 녀석을 풀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었던 녀석하고 어떻게 겹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영역이 요런 겹치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처음부터 0이고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죠. 남은 게 하나 스타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에요. 세 번째 상황. A가 0이 아니고 A 플러스 B가 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위에 거 먼저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A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저희가 이 녀석을 풀어봤을 때 A가 일단은 자 A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도 좀 일단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녀석을 풀었을 때 위의 녀석, 이 녀석을 풀었는데 A가 만약에 양수라면 X제곱하고 A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풀었으면 분명히 이런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범위, 자, 포인터로 찍어볼게요. 요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이 범위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단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A가 일단 음수다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A가 음수인 것이다. 그럼 저희가 풀었을 때 X의 제곱 부동호방에 바뀌고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가 되겠네요. 그럼 요 녀석을 저희가 풀어보면 일단 좀 풀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는 작고 X의 범위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요 범위랑 이제 연립하는 느낌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우선 근데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a가 0보다 작다가 나왔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과 대조해 봤을 때 b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지금 a가 0보다 작으니까 b는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니은 보기가 일단은 맞았어요. 니은 보기가 일단 맞았고, 자, 기억 보기를 저희가 보면은 기억은 여기다 하도록 할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저희 여기 풀었던 거에다 직접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x가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 그럼 수직선에 그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범위가 나오고, 자, 요 범위 x가 1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겹치는 게 요쪽 영역이 되겠죠? 겹치는 게 이쪽 영역이 되고 이 값이 p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1이다. 맞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억도 맞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급 보도록 할게요. D급.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현재 지금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요러한 범위, 계속 요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요러한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수직선에다가 다시 보여주면, 좀 밑에다 할게요. 여기다가 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범위를 지금부터 그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의 위치가 요런 데 있으면은 겹치는 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범위에 맞지가 않아요. p보다 작다라는 범위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가 어디까지 와도 괜찮은가? 여기까지 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여기에 떨어져도 x가 p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나옵니다. 지금 여기만 겹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a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의 위치 관계가 이쪽이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a 0보다 작습니다. a가 0보다 작아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하는 순간 저희가 곱한 숫자가 플러스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일단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일단은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a를 곱하는 걸로 할 건데 a가 지금 음수죠,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었네. 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또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은 마지막으로 나온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죠. 완전 반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입니다.